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4주차 1월 20일에서 26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이념과 권력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절차, 운영, 유지가 다르며 지속적인 민주화 투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주범 윤석열과 공범 김용현의 거짓말과 궤변 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지자를 결집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차단하고 탄핵 소추에는 성공했으나 국민의힘과 우파 세력의 총결집에 직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내란에 대한 사과가 반성 없이 극우화의 길을 걷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수구 국민의힘, 보수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다만 기득권적 의회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전 투구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 각각 30%를 제하면 전체 유권자의 40%가 이들 양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기권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수의 유권자를 배제시키고 의회 독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인 국민의 대통령 소환권이 부재한 속에서 지배 세력의 배분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에 의해 단죄가 이루어지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를 약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진 분산된 검경 공수처 수사권 행사는 2차 내란과 내전 양상 과정에서 윤석열 내란죄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 구속 과정에서 법원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러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불공정한 판결과 지연된 정의로 표현되는 정치적 판결을 일삼고 있는 법원의 문제점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공황적 성격, 세계화와 금융화 속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내란으로 그 성격이 가속화되고 있고 불평등 확대 속에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고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을 앞둔 우파청 결집에 맞서 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재벌구조 분배악화, 기후위기 속 성장론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행적 이미 조기 선거 공약을 발표한 셈입니다. 사상 초의 야당 단독으로 2025년 예산이 통과된 지 해가 바뀌자마자 20조 원가량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생 이전에 재벌 부자 정세가 먼저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책은행의 해외 투기 자본 매각과 민영화가 예대 마진을 통한 고금리와 금융 수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AI에 한국 정부에서보다 많은 7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산업 구조, 투자 규모, 기술 수준에서 매우 낮은 단계의 AI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재벌 대기업,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소 영세 기업은 점점 더 좀비 기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식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정부도 이들을 배제시키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연금 개혁이라 말하면서 복지연금 제도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명백합니다. 복지가 빠진 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닙니다. 복지연금은 세대 간 사회적 연대와 국가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정부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나 지원 없이 대학의 인상 자제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 무상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거주택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공급 물량 확대에만 집중하는 건설과 금융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실 시공과 감리를 낳고 재의 가능성을 높이며 집 없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을 앞선 밀어붙이기 정책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고 당사자들에게 정부가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송의 공공성보다는 권력의 방송 장악에 초점이 맞춰진 채 벌이는 수구보수 양당 간의 이존투구 양상입니다. 인터넷, SNS 등 비대면 성범죄의 경우 상대의 피해나 고통에 대한 인지가 대면 때보다 훨씬 낮아 범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정년 연장 전 임금 개편이 문제라는 주장은 현금을 내주고 부도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엄을 받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수 합병 때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노동자의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쓰다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단순하고 영혼 없는 생산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용성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확장으로 추가 인력 1135명이 필요하나 신규 인원은 200명 뿐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강도 강화와 업무 가중, 건강 파괴와 산재 발생 우려, 그리고 동시에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반도체, AI 등 새로운 산업만 등장하면 자본은 주 52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주장해왔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 착취를 통해서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농업은 식량 문제 해결과 기후기에 대응할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농민이 중심이 되는 농촌의 토대 위에 존립될 수 있는 산업 분야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마피아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탈원전 정당 정치 세력이라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전을 줄이기는커녕 원전을 늘리는 원전 장려뿐만 아니라 핵진흥 정책 세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핵무기 보유 국가들에게 핵무기 금지 조약을 비준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관계입니다. 트럼프 2기 북핵 인정과 북미 협상 재개로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와 북한 고립화를 통한 북핵 폐기 전략은 당연히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 폐기와 높은 관세 적용으로 대미 무역 흑자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 분담금 특별 협정을 통한 과도한 주둔비 부담을 요구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한미 군사 경제 동맹에 대한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주차 주간 정세 동향이었습니다.